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굵직한 이슈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자, 요즘 뉴스 보다가 심장 한 번씩 쿵 내려앉으신 분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화면에는 미사일이 날아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거기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제거됐다는 소식까지 터지면서 진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잖아요. 뉴스 틀 때마다 폭발음이랑 화염이 가득하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힐 지경인데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그 불꽃 이면에 있는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기 뒤에서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대한 구조의 재편. 이번 중동 사태 뻔한 국지전이나 종교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글로벌 권력 구조의 리모델링이고 동시에 세계 경제의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오늘 해몽성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군사 충돌의 진짜 뒷모습을 샅샅이 파헤쳐 볼 건데요. 왜 하필 폭탄이 거기에 떨어져야만 했는지, 바다를 꽉 막아버리는 진짜 힘이 물리적 무기가 아니라 왜 종이 한 장인지, 그리고 이 모든 난리가 결국 우리 통장 장고랑 장바구니 물가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구조부터 끝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좀 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촘촘한 이야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번 공습 얘기부터 해볼게요.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핵 위협 제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데이터만 놓고 냉정하게 비교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모순이 드러납니다. 전 세계에서 핵 문제로 가장 심각한 두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 북한과 이란인데요.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6번이나 완료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고 추정치이긴 하지만 실전에 투입 가능한 핵탄두를 수십 개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죠. 객관적인 군사 위협 지표로 보면 북한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란은요? 이란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완성된 핵탄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도 무기급 수준으로는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국제기구 사찰 결과에 따르면 이란이 가진 건 순도 60% 정도의 농축 우라늄 약 5% 수준이에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없고 핵실험 이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 두 나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객관적인 위협 수준에서 북한이 이란보다 수십 배는 더 위험하고 노골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점이 있잖아요. 미국은 북한하고는 대화도 시도하고 심지어 친서를 주고받는 외교를 펼쳤으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핵심 군사시설을 맹폭하고 국가 최고 지도부까지 완벽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이 모순적인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애초에 이번 군사작전의 진짜 목적은 핵시설 타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핵은 가장 납득시키기 좋은 명분이었을 뿐이고 진짜 타깃은 체제 그 자체와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 전체였어요. 미국 행정부가 머릿속에 그리는 중동의 밑그림은 항구적 평화라는 예쁜 단어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이 평화라는 단어의 진짜 속도는 중동 전체를 친미 성향의 순위파 국가들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순위파 왕정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구도. 이게 완성되면 미국은 중동에서 영구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는 데 딱 하나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시아파 벨트예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으로 쭉 이어지는 거대한 반미, 반이스라엘 연합전선의 심장이 바로 이란이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심장을 완전히 도려내서 현재의 진정일치이란 체제를 무너뜨린 다음 대화가 통하는 친미 정권을 세우거나 최소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켜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새로운 중동 질서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직후에 이란 국민들한테 군사작전이 끝나면 너희가 정부를 접수하라는 심리전을 펼친 것도 바로 이 체제 붕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설계된 움직임이고요. 공습과 심리전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더 들어가면 이건 글로벌 에너지 패권이랑도 완전히 직결됩니다. 과거의 남미에서 원유 매장량 1위 국가한테 경제 대철퇴를 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란은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통제권이 친미 성향으로 넘어오거나 아예 무력화된다면 미국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절대적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린 이란이 꺼내던 최후의 카드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호르무즈 해협을 꽉 막아버리는 진짜 힘이 이란 해군의 길에나 대한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전혀요. 바다를 가로막는 진짜 철벽은 총구가 아니라 저 멀리 런던 같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날아오는 보험 취소 통보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수천억 원짜리 거대한 유조선과 그 안에 가득 실린 수천억 원어치 원유가 바다를 건너가려면 무조건 해상보험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야 해요. 선박 자체에 대한 선박보험, 실어 나르는 화물에 대한 화물보험, 그리고 만약 해양오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감당해 줄 선주상호보험,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배는 상업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항구를 단 1미터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내는 전쟁 위험 보험료는 선박 가격의 0.01%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근데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이 보험료가 0.5%, 1%, 심지어 그 이상으로 수백 배 폭등합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보험료가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해상 보험 클럽들이 동시에 해당 수역에 대한 전쟁 위험 보장을 취소합니다. 효력은 실지부 시간 후 발생합니다. 라는 서한을 발송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보험사들이 일제히 보장을 끊어버리면 그걸로 봉쇄는 완성돼요. 이란 군함이 굳이 바다로 나와서 유조선 항로를 물리적으로 틀어막을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수천억 원의 자산을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화약고 한복판으로 밀어넣을 선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금융 시스템의 셧다운이 곧 물리적 바닷길의 셧다운으로 직결되는 완벽한 봉쇄 메커니즘. 이게 호르무즈의 진짜 무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 해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란 군사력을 제압하고 기뢰를 다 치우면 당장 내일부터 기름값이 다시 떨어지지 않겠냐고요. 완벽한 착각입니다. 군사작전은 며칠 만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멈춰버린 보험 시스템이 다시 정상화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군대의 승전보나 정치인들의 평화 선언을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오직 데이터만 믿어요. 군사 충돌이 끝난 후에도 수개월 동안 실제로 그 바다를 지나간 수많은 상선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통과했다는 통계적 증명과 데이터가 누적되어야만 비로소 취소했던 보험을 다시 열고 폭등한 할증률을 서서히 낮추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홍해 선박 타격 사태 당시 다국 적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공격 빈도를 극적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해상 보험료와 물류 리스크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는 데는 연 단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라크전 당시에도 핵심 목표가 다 타격되고 군사 상황이 표면적으로 정리된 이후 주변 바다의 보험료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섬뜩하죠. 1단계로 미사일이 날아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2단계로 금융권이 단 몇 시간 만에 보험을 끊어 바닷길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군사적 승패가 결정나더라도 4단계인 시스템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최소 한 분기에서 길게는 2년 가까운 딜레이가 발생해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무력 충돌이 단 2주 만에 미군의 압승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 공장 생산 단가, 택배비와 항공료는 최소 반년 이상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은 군인이 하지만 경제적 충격의 길이는 철저하게 보험 계리사들의 모니터 앞에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물류 에너지 마비가 전 세계에 동일한 충격을 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리적 위치와 산업 구조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비대칭적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일본, 가장 치명적인 내상을 입는 나라예요.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에너지의 거의 전량이 중동에서 옵니다. 우리나라도 의존도가 높지만 일본은 수준이 다릅니다. 수입 원유의 96%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혈관을 통해 공급돼요. 바닷길이 막히면 3대 핵심 산업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국가 GDP의 3%가량이 증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동시에 제재를 받는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쓸어 담는 최대 고객이었거든요. 이란 수출 물량의 80%가 중국 행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마비된다는 건 중국 정유시설과 공장들의 전원 코드가 뽑힌다는 뜻과 같아요. 인도 역시 원유 수입의 절반을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서 원유 한 배럴이 1달러만 올라도 수조 원의 출혈이 생깁니다. 유럽도 카타르에서 들어오는 액화천연가스의 100%가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때문에 운송비 할증이라는 직격탄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비규환 속에서 유유히 웃고 있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에요.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자급자족을 넘어선 에너지 패권국이 됐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원유는 전체 소비량의 고작 2% 남짓입니다. 바닷길이 막혀 유가가 치솟으면 미국의 거대한 에너지 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쓸어 담는 구조예요. 더 무서운 건 금융의 흐름입니다. 중동의 불안감이 커질수록 전 세계 자본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로 맹렬하게 이동하죠. 결국 미국은 강달러 현상과 에너지 기업 호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고유가와 통화가치 하락으로 피를 흘릴 때 미국은 철저하게 충격에서 비켜서 있어요.
이 불균형이 현대 지정학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문을 여는 우리 증시와 산업계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손익 계산서에 따라 움직이니까 업종별 충격과 착시 현상을 명확하게 분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정유 에너지 방산 섹터입니다. 정유사들은 통상 2달 전에 싼 가격으로 원유를 사와서 오늘 폭등한 가격표를 붙여팝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재고 평가 이익이 극대화되며 마진이 수직 상승하죠. 방산 역시 글로벌 안보 불안이 길어질수록 수혜를 받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 파티는 끝납니다. 비싼 가격이 짓눌려 수요 파기가 일어나면 공장들이 멈추고 정유사들도 안 팔리는 비싼 재고를 떠안고 무너지게 되거든요. 진짜 황금 구간은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일 뿐이에요. 항공업계는 영업비용의 약 30%가 항공유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만 올라도 연간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요. 여기다 중동 하늘길이 막혀 항로를 우회하는 추가 연료비와 비행시간 증가까지 겹치면 사면 초과가 됩니다. 석유화학 쪽은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국제 유가 연동으로 밤사이에 폭등하는데 완성된 화학제품 가격을 그만큼 빨리 올릴 교섭력은 부족합니다. 위아래로 동시에 짓눌리는 전형적인 마진 스키즈 상황이죠. 해운조는 바닷길이 막히면 운임이 올라서 돈을 벌 거라 착각하기 쉬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보험 시스템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전쟁 위험 지역 보험 보장이 취소되면 한국 국적 선사들도 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운임표 숫자가 아무리 높아도 배가 항구를 못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우회로를 택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연료비와 전쟁 할증료까지 감안하면 끔찍한 피해자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름값과 직접 연관이 적어 보이지만 진짜 무서운 자객은 환율이에요.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달러가 폭등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원화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엄청난 환차손을 입습니다. 결국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달러로 탈출하기 위해 대형 기술주들을 기계적으로 내다 파는 매도 폭탄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덜컥 겁이 나고 공포감이 밀려오죠. 그 불안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우리의 맷집을 따져보면 무조건 절망할 상황만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전략적 비축 이유는 정부와 민간 물량을 합쳐 무려 220일치가 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권고 기준치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내일 당장 바다가 꽉 막혀도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거기다 미국산 원유 수입 비중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리스크에 대비한 방어 장치도 어느 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이란도 지금 권력의 공백과 내부 암투로 인해 일사불란하게 전면전을 수행할 체력이 크게 훼손된 상태예요. 주변 무장 세력들조차 확전을 경계하며 거리를 두고 있는 형국이고요. 극단적인 도미노 현상으로 치달을 확률은 구조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결론입니다. 이 거대한 게임의 승패를 읽는 단 하나의 나침반은 전투기 숫자가 아니라 보험 시장의 데이터입니다. 봉쇄가 2주 안에 풀리고 유가가 80달러 선에서 통제된다면 시장은 짧고 굵게 흔들리다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수개월 지연되며 100달러를 넘나들면 고물가가 금리 인하 발목을 잡고 환율을 뒤흔드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뉴스에 나오는 미사일 화면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모니터링해야 할 건 글로벌 해운 보험 클럽들이 언제 다시 전쟁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고 보험 인수를 재개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지, 그 종이 한 장이 다시 발급되는 순간이 진짜 위기가 끝나는 변곡점이니까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포에 잡아먹히지만 구조를 해체하고 꿰뚫어 보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세계 경제의 혈관을 쥐고 흔드는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감정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팩트와 데이터만으로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몽성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굵직한 글로벌 이슈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구조적으로 정리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몽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